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말달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대선을 위한 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됐다면,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 대선에 뽑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예, 스토리를 잘 다룰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스토리에 대한 강의도 하시는 교육위원장 최진호 강사님을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래에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죠. 스토리텔링을 좀 푼다면 말 그대로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흥행의 요소 중에 스토리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스토리가 충분히 잘 소화되어 있으면 설령 뭐 제작비가 좀 적게 들고 시각적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많은 관객들이, 그리고 시청률도 높아지는 거 저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스피치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작품 볼까요? 이 조앤 롤랑이라는 작가가 그 스토리를 하나 만들면서 해리포터 시리즈로 번 돈만 무려 1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하죠. 스토리의 힘이 얼마큼 큰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아오모리 현에 합격사과라는 게 있었죠.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태풍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사과 농사를 지는데 사과가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과가 많지 않았죠.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허탈해지는 농부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떨어진 사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반대로 살아남은 사과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하면서 아오모리 현의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죠. 태풍이 많이 불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사과. 수험생들이 이 사과를 먹으면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그야말로 날개 돌치듯이 팔려나갔던 기억이 있죠. 스토리에 대한 힘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브랜드에도 요즘에 스토리를 많이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 같은 그런 음료도 콜라 자체가 물론 맛있었고 콜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초기에 코카콜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브랜드의 스토리 입히면서 그 기회를 살아남기도 하죠. 코카콜라를 봐도 알 수 있죠. 저희가 처음에 코카콜라는 뭐 알고 있다시피 약국에서 팔던 약이었죠. 그게 콜라라는 상표를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만나고 허리 모양의 병을 만나면서 정말 날개 돋치듯이 팔렸죠. 그렇지만 코카콜라에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콜라는 여름 음료다라는 편견이었어요.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CF 모델의 북극곰을 등장시킨 겁니다. 곰이 겨울에, 이 추운 데 사는 곰이 겨울에 시원하게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콜라 겨울에도 정말 맛있구나, 맛있게 먹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겨울에 코카콜라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했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번엔 새로운 모델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겨울이 되면 12월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요. 이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콜라를 마셔주면서 코카콜라의 빨간색 포장과 함께 겨울 음료로서 코카콜라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자, 다시 이제 스토리 얘기를 좀 돌아가 볼까요? 에비앙 아시죠? 저희가 많이 마시는 생수의 브랜드인데, 에비앙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에비앙이요, 단순한 물의 차원이 아니라 한 후작이 이 에비앙을 마시면서 결석을 치료했다, 이런 스토리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비앙은 굳건하게
마치 결속 치료제인 것처럼 몸에 좋은 물, 깨끗한 물, 특히 이제 유럽에는 석회질 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물로 자리 잡게 됐고요. 말보로 담배 잘 아시죠? 이 말보로 담배는 지금은 남성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담배죠. 마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의 상징적인 담배, 말보로입니다. 물론 담배가 이제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말보로가 사실은요, 여성을 타깃으로 한 담배였다는 겁니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말보로 상상이 되십니까? 잘 팔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말보로는 잘 팔리지 않았죠. 이래서 이제 말보로 회사는요, 말보로를 다시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담배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냥은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 전략을 썼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고민 끝에 이들이 선택한 게 바로 이 담배에 남성의 사랑의 이야기를 입히고자 한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는 아주 가난했고 여성은 아주 부자였죠. 저희들이 짐작하고 있는 그 이야기처럼 여성의 부모가 이 둘을 갈라놓게 됩니다. 강제로 여성을 먼 친척 집에 보내게 되죠. 거기서 학교를 다녀라 라고 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성이 떠나간 이후에 매일같이 시름시름 알면서 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죠. 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여성이 우연히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돼요. 매일 그 집 앞을 가던 남자, 드디어 고대하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성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죠. 이미 여성은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여성에게. 담배 한 까치 필 시간만 나에게 허락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그러고자 하죠. 그런데 당시 담배는 좀 피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입담배 형태이기도 했고요. 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여성에게 무언가 다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만 담배가 너무 빨리 타버리죠.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죠. 남자는 이 여성을 보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도시로 나가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담배를 더 긴 시간 동안 필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피던 담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배로 큰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에 금이 환영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향에 이 여성이 내려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여성을 잊지 못한 남성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나 이제 성공했고 다시 당신과 사랑하고 싶다. 여성이 얘기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가 찾아갔을 때 여성은 남자에 대한 미안함인지 자신에 대한 자책인지 혹은 슬픔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슬픔을 간직하면서 이 남자가 말보로를 폈다. 사랑을 하는 남자의 담배 말보로라는 이야기를 품고 다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보로의 성공으로 오게 되죠. 그 이후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리고 가죽 재킷이 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를 입히면서 이제 말보로는 처음에 여성을 타깃으로 했던 담배에서 전혀 다른 남성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발음이 똑똑한 사람, 물론 훌륭한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굉장히 어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스토리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표현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는 정말 자기만의 거죠.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자기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에피소드, 내가 경험했던 재미있던 기억,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겠죠. 평범한 것 같습니다만 그 평범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 경험들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갔다 왔다는 군대 이야기요?
버전만 수십만 가지는 됩니다. 어떻게 내 경험을 풀고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저희가 이제 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정말로 대화를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대가 재밌어 하는 이야기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널리 활동하는 강사님들 보면은요, 어떤 요강사님들 보면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나가죠. 자기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풀 때, 상대의 방들도 공감하는 그런 나만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녀와 관계된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흔히들 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중에 내 친구 얘기인데 자기 얘기인 경우도 많죠, 그죠? 근데 내 친구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 풉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 경험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가 좀 더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만의 경험, 나만의 에피소드를, 스토리를 풀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야기 들려주기를 즐기자는 겁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 들었거나 혹은 내가 뭔가 봤다면, 책을 통해서 봤다면요. 이걸 혼자만 기억하려 드는 건 굉장히 기억하기 힘듭니다. 받고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설명을 한다면 그때 가장 자신한테 기억이 오랫동안 남게 된다는 거죠. 얘기 들려주는 중간에 반응을 봐야 돼요. 누가 웃었다?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웃음의 타이밍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셨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누군가에게 다른 이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가 역시 웃음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잡았을 땐 조금 멈췄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테크닉이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 대목에서 누군가 감동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역시 감동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방법, 그리고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요, 다른 왕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야기 들려주기 즐기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연습의 방법은 역시 이야기 들려주기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가장 마지막 방법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을 기억하고 메모하는 겁니다. 과거만을 위해서 찾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부터 벌어진 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메모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기간도 혹은 다른 이의 경험을 즐겨 듣는다면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이야기가 다른 이와 충분히 특별한 이야기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간직하는 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분,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스토리를 입힐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에 대한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스토리를 정말 자기만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 협회에서뿐만 아니라 스피치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맛깔나게 하는 것,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맛깔나게 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창의력도 하시잖아요. 네네. 창의력과 스토리텔링과 이렇게 관계가 좀 있나요?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마케팅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의 탄생 배경부터 뭐 혹은 그 뒤에 이어진 지속력까지도 스토리가 그 힘을 또 이끌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휘센, 아주 유명한 저희의 모 회사의 에어컨 그렇죠. 브랜드죠. 보면 이제 휘센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이게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퓨어하고 샌드를 합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발음이 좀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합쳐서 휘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더운 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해도 시원함을 느끼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시원함이 있는 발음이다. 자, 이게 그냥 퍼졌겠습니까? 이거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홍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거예요. 야, 이 발음이 좋은데? 이 브랜드 그렇죠. 좋은데? 이야기 입혀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센스라는 브랜드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알려진 노트북 브랜드이기도 한데 예전에는요 이 브랜드가 고추장에 쓰이기도 했어요. 이 고추장에 쓰였을 때는 또 이제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그런 목표였습니다만 이 브랜드의 느낌이 왠지 좀 우리 고추장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소비자가 더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구수하고 더 토속적인 느낌을 더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초 이런 게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하나의 그 브랜드나 스토리에 대한 또 이름들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이 CF는 더 극명하죠. 그렇죠. 예전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핸드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원래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잘 터지고 잘 받는 게 목표인데요. 근데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너무 잘 터진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날 땐 꺼놔라라고 역발상의 광고를 하기도 했죠. 광고를 비롯한 뭐 이런 창의력 분야에서도 스토리의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뭐 CF 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스토리텔링은 뭐 사실 전래동화처럼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훨씬 더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보통 책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예. 네, 뭐 소설책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딱 꽂혀갖고 그 책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스킬만 배우는 것 같고 그냥 익힐 수 있는 독서적으로 익힐 수 있는 것 중에 분야를 좀 선택해 주신다면 어느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중적이지 않은 걸 선택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보는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도깨비란 드라마 있었잖아요. 있었죠. 유명했죠. 그러니까 도깨비란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거기 나오는 음악을 이야기하고 거기 나오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장소를 이야기하면 다들 소리짓합니다. 그렇죠. 내가 여행을 가도 도깨비에서 지난번에 나왔던데 거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리깃해요. 다들 모르는 저기 너무 외딴 곳을 이야기하면 물론 관심 있는 특별한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더 이어나가기가. 전 책도요. 대중적인 책을 읽으시는 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도 물론 좋습니다만 정말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고요. 제가 아까 잠깐 팁으로 못 드렸습니다만 서머리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약하는 훈련들.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고 그래서 요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책 블로그나 영화 블로그 하시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물론 책 블로그를 지금 벌써 5년 넘게 하고 있고요. 한번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블로그에 짧게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그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저절로 훈련이 되지 않나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표현하는데 블로거들이 사진 몇 장과 짧은 소감만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거든요. 여행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이 음식에도 스토리를 입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얼마나 맛깔난 사진과 표현이 들어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스티븐 잡스도 그 사람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밟아온 스토리를 아니까 그 사람들도 훌륭하게 보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스토리텔링을 좀 더 자세히 배우시려면 한국 스피치 강사협회 또 이 스피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좌가 있고 또 여기 있는 강사님도 또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아래 자막에 또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이상 두 번째 말달리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